오늘 저희가 탐험해볼 도시는 신도시로 유명한 김포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김포,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긴 할 겁니다. 사실 김포에는 역사적으로 3.1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곳입니다. 은근히 김포에 독립운동 사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3.1운동 유적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지역의 운동일지에 따르면 김포는 집회 횟수 12회, 집회 인원 15,000명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 집회 참가 인원 2위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만큼 김포는 3.1운동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포가 이렇게 3.1운동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었던 건 사회적인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보면 됩니다. 일제는 오랫동안 이어진 한국 지역사회의 질서를 붕괴시켜 식민 지배를 원활화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수였는데, 이에 각 마을에 경찰서도 세워졌고 순사가 머무르면서 일을 하는 주재소도 생겼죠. 더불어 김포 지역에도 일본인과 일본 자본의 침투가 1910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지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들이 공정하게 땅을 빌려줬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아니니까 불공정하게 막 조선인으로부터 소작료를 뜯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사는 소작농들은 평야지대로서 농업이 아무리 잘 되는 환경이어도 늘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거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배경 말고도 지리적인 배경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포는 옛날부터 멀리서 배가 들어오는 곳이 많았습니다. 김포 나루터에는 서쪽에서 온 물화와 개성에서 온 물화도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군아리 장터 옆 조각 나루터로 많은 물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조각 나루터의 물화들은 김포에서 1박을 묵어 한양의 가장 큰 나루인 마포 나루터로 향했기에 김포에는 서울의 한량과 상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보면 상업도시와 같은 성향을 띈 거죠. 그때는 운송하는 방식이 온리 배였기 때문에 이러한 물화가 들어오는 주변 지역은 대학가처럼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김포에서 가장 큰 장터인 오라니 장터는 1700년부터 전통을 이어왔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김포시의 월곶, 양촌면 사람들은 부호가 많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 자식들을 다른 곳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김포를 고향으로 한 깨어난 지식인층이 타 지역보다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이러한 깨어난 지식인층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폐교령이 내려지면서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이들은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있던 시민들이 뭉쳐서 봉기한 거죠. 특히나 큰 장터를 가진 김포는 민중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3.1운동 봉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김포에 사는 사람들도 이곳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김포편은 김포 사람도 잘 모르는 김포 내 3.1운동의 흔적을 향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가게 될 곳은 시작점으로 가야겠죠. 바로 김포에서 3.1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난 월곶면 군아리 만세 시위지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만세 시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터, 면사무소, 향교 등에서 보통 열렸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김포의 첫 3.1운동 시위지 월곶 면사무소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최근에 건너편 신건물로 이사를 했고, 이 구건물은 리모델링을 한 이후 월곶 생활문화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3.1 만세 시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면사무소 신건물로 잘못 찾아가서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과 주민분들께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곶 생활문화센터 앞에는 만세운동 시위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곳을 설명하는 알림판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월곶면 주민 수백 명이 모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만세 시위지라고 적혀있는 향교도 구 월곶 면사무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통진향교는 1127년 고려 인종 때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교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담당한 학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 외에도 백성들을 취조하거나 고을의 풍속을 단속했고 여러가지 행사를 열기도 하는 등 마을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인 명륜당은 교육의 기능을 한 곳이고, 대문으로 들어가 북부로 가면 제사의 기능을 한 대성전이 있는데 잠겨있네요. 안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1127년에 지어져 1000년 동안 마을 내에서 우뚝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재감이 높은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세 시위를 하기 위해서 향교로 모이는 것이 매우 유리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군아리 만세 시위가 주도적으로 열렸던 시위지 두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포에서 첫 번째로 열린 3.1 만세 시위를 기념하고자 당시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던 군아리 장터에 조성된 통진휴게소에 세워진 3.1운동 만세운동 기념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가보면 그냥 완전 시골 휴게소입니다. 사실 휴게소라 하기에도 그냥 화장실만 있는 완전 작은 휴게소네요. 그리고 이 휴게소 왼쪽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월군 면민 만세운동 유적비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누가 이렇게 꽃도 놓고 갔네요. 가까이 가보면 한자로 오른쪽부터 월군 면민 만세운동 유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는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지정서도 있고 기념비 뒤쪽에는 한자로 왜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지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아름다운 강산이 일제에 빼앗겼다는 이런 문구를 시작으로 어떠한 연유로 3.1 만세 시위를 벌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적혀 있고 아래에는 군아리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사실 월군 면민 만세운동 유적은 현재 김포의 중심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도로 자체가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다 보니 굉장히 작은 규모이지만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움직이신 분들을 위해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로 김포의 3.1운동이 전개된 곳을 찾아봤다면 김포에서 가장 크게 시위가 일어난 곳도 한번 가봐야겠죠. 우리가 두 번째로 갈 곳은 김포에서 가장 큰 규모의 3.1운동인 오라니 장터 시위를 기념한 양촌 대군면민 만세운동 유적비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오라니 장터는 오랜 전통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김포 읍장, 군아리장을 합친 것에 약 2배나 되었다고 하죠. 그런 곳에서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김포에서 가장 큰 3.1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양촌 대군면민 만세운동 유적비는 신도시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빌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양촌중학교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봤던 월군면민 만세운동 유적비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앙에 유적비가 있고 각각 왼쪽에는 오라니 장터 만세 시위의 주동자들의 묘비석이, 오른쪽에는 김포에서 항일 전쟁을 치른 의병들의 묘비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한독립군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요. 위령탑에는 위쪽에 태극기가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태극기마다 모두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가치를 상징하는 태극기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네요. 유적비는 아까 봤던 월군면민 만세 유적비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조금 더 글자가 잘 보이기는 하네요. 공원 자체는 굉장히 널찍하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라니 장터 쪽이 김포 3.1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기념관 관람이 되게 힘든데 다행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의 경우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김포에 왜 3.1운동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각 김포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전보와 지사들의 재판 판결문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당시에 생생했던 현장과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모형물도 당시의 시대상을 상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지사들의 모습이 벽에 걸려 있는데 맨발로 33세의 나이에 군아리 시위를 주도했던 이살놈 지사를 비롯하여 22세의 어린 나이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이끈 박충서 지사, 그리고 아까 양촌 대군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옆에 묘비석에서 보았던 이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을 때의 기록물까지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제가 다룬 영상 이외에 김포 3.1운동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포에는 3.1운동과 관련한 역사 이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예 몰랐던 분도 굉장히 많겠죠. 사실 저처럼 이렇게 몸으로 직접 역사의 바람을 느껴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당장 제가 갔던 곳 모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니 말이죠. 양촌 면민 만세운동 유적의 경우 깨끗하게 잘 조성해놔서 강아지들과 산책하러 들리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군면 만세 시위지의 경우는
마냥 사람들이 찾아가기에는 좀 멀어서 메리트가 부족하겠지만 월급 면사무소 시위지를 시작으로 군화숲길이 조성되어 있고 군화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주재소로 사용되었던 통진이청과 통진향교까지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군화숲길 자체도 수국꽃길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한 번쯤 그 근처를 걸으러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기념관, 굉장히 넓고 별관에는 특별전까지 진행되는 기념관입니다. 김포의 3.1운동의 흔적을 가장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로 큐레이터 분이 상주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자세히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 너무 무관심하게만 보지 말고 구독자분들도 역사적인 흐름에 몸을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몰랐고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